안녕하세요. 박익준입니다. 이번에 728강 맞나? 728강. 요거죠. 신탁 등기와 경매, 그리고 공매. 여러분들 이거 알면 굉장히 유익할 거예요. 공인중개사분들은 대부분 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 용어 자체가 낯설어서, 신탁 등기, 뭐, 제1수익자, 그 다음에 수탁자, 위탁자, 막 그런 얘기가 나와버리니까 막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걸 강의하면서 우리 교재를 구매하신 분 눈높이에 맞출까 아니면 초보자의 눈높이에 맞출까 라는 걸 고민했는데, 제가 그래도 저희 교재 구매하신 분들 위주로 그 눈높이에 맞춰서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아시는 분은 안 들어도 돼요. 그런데 안 들으시면 손해일걸요? 꼭 들어보시고요. 후단에는 제가 교재 판매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중요한 공지사항이 있어요. 교재 판매와 관련해서 또 이제 그 유튜브 구독과 관련해서 중요한 공지사항이 있으니까 후단에 얘기할게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 신탁은, 그러니까 대전제는 그거예요, 여러분들. 신탁은, 신탁 회사가 있죠. 제가 좀 더 설명해 드릴 거예요. 대부분 공매로 진행되는 게 일반적이죠. 그죠? 공매, 압류부동산, 어떤 그런 것들은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공매로 진행합니다. 그렇지만, 꼭 신탁사에 위탁이 돼 있는 그런 물건이라 하더라도, 그죠? 소유자가 신탁사라 하더라도 경매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요. 경매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그 신탁 공매와, 그죠? 신탁 공매, 그 다음에 신탁 물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굉장히 좋은 담보신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제 이번 시간 말고 또 다음 시간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좀 기초부터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 용어부터 좀 몇 번 반복하시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막 신탁자, 수탁자, 또 뭐 제3 수탁자, 뭐 그 명의신탁도 나오고 물상보증인 나오고 막 그래버리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헷갈려 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만, 이번 시간에 웬만하면 끝날 건데 두 강만 들으면 이런 그 담보신탁, 신탁 물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박사가 되십니다. 진짜로 박사가 되세요. 더 이상 다른 강의 들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매 물건 한번 잠깐 볼게요. 공매 물건은 뭐 넘쳐나니까 공매 물건 안 볼게요. 경매 물건을 보면 요렇게 여기 또 보면 이제 권리관계를 보면 여기 소유권 이전 매매를 해서 이제 이 사람이 김개똥이라는 사람이 국제자산신탁이라는 데가 내가 소유권 이전을 했죠. 신탁이라고 돼 있죠. 이런 신탁 물건도 있고 경매 물건 중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예를 들어 밑에 이제 권리관계 관계를 보면, 자, 소유권 이전 매매 원래 이 사람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소유권 이전 매매가 있네? 뭐 국제 신탁 주식회사잖아요. 신탁회사로 자기 소유권을 넘긴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은 법률상 법률상 소유자. 이 사람은 정말 진짜 소유자인데, 그죠? 소유권을 넘긴 거예요. 어쨌든 간에 소유자는 법률상 소유자는 이 사람이야. 국제 신탁이에요. 자, 그리고 또 오늘 시간 중에 여러분, 이게 여기서 여러분 노다지를 펼 수가 있다니까요. 제가 요즘 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이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이 물건도 이거 아닌데? 이게 왜 여기 들어와 있지? 여긴갑다. 여기 보시면 이전에 이건 나중에 설명해 드릴 거예요. 나중에 설명해 드릴 거고, 요렇게 일단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바뀌어있는 물건들이 많아요. 이제 검색해보시면 여러분들 괜히 막 이런 거 딱 봤을 때 아우 머리야 띠하다 이런 거 하면 뭐 잘못되는 거 아니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식을 모르시니까 그러는 거고, 그 내막을 알면 아주 간단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동의가 있냐 없냐 그 차이만 알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신탁에 대해서 여러분들 완벽하게 한번 분석해보게요. 제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양해 구할게.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 제가 이 신탁에 대해서는 블루오션 교재 아마 첫 페이지 나와 있나? 안 했을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생각하거든요. 제 그 실력이 있긴 한데 처음으로 강의하는 거라 여러분들 많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신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려면 용어의 정리를 먼저 알아야 돼요. 용어의 정리를. 자, 다른 걸 일단 보지 말고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는 용어의 정리만 알아도 다음 시간에 제 강의를 한번 리바이벌해서 들으면 쉬울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진짜 이 신탁법, 또 요즘 신탁
안 하잖아요. 신탁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대출이 많이 나와 일단. 그죠? 대출이 많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신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우리 같은 빌라라든가 아니면 아파트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 토지를 신탁을 해요. 그죠? 토지를 신탁회사에다 신탁을 맡기고 PF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좀 복잡하면 복잡할 것도 없는데 그런 역학관계를 잘 모르니까 막 복잡해 하는 거야 부동산이. 오늘 한 방에 정리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가장 먼저 자, 위탁자라고 그래요. 위탁자. 보통 위탁자, 부동산 소유자죠. 원래 부동산 소유자입니다. 원래 부동산 소유자. 그런데 이 사람이 수탁회사, 신탁회사에다가 자기 이 부동산을 넘겨요. 소유권을. 그러면 이 사람은 진짜 이 신탁회사가 법률상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죠? 법률상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대내외적으로 법률상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위탁자라고 하고, 원래 내 부동산, 박영춘이, 이게 원래 박영춘이 갖고 있었는데 경매사령관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신탁회사에다가 소유권 이전을 해요. 내부적으로는 내 거지만 대외적으로는 내가 이 주식회사 신탁회사에다가 소유권을 넘겼으니까 대외적으로 또 법률적으로는 이 수탁사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용어 정리부터 하셔야 돼요. 자,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위탁자라고 합니다. 또는 수익자라고 해요. 수익자. 그죠? 부동산 원래 소유자를. 그런데 이걸 갖다가 신탁사에다가 담보 신탁을 하는 거죠. 이렇게요. 그죠? 소유권 이전을 해주는 거죠. 소유권 이전을.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나오냐? 소유권 이전을 해준다. 그래서 실제 소유권은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이 수탁자, 다시 말해서 신탁회사가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을요. 그렇죠. 다시 뭐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 위탁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수탁자, 수탁자, 부동산을 받은 사람.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등장하는 게 뭐냐면, 자, 어차피 나는 이 사람한테 소유권만 넘겼잖아. 그죠? 소유권만을 넘겼잖아요. 이 신탁회사에다가 수탁자한테. 그러면 이 수탁자는 뭔가를 나한테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나한테 주고 소유권을 넘겨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게 금융기관이 나타나게 됩니다. 금융기관이 나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역학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자, 위탁자인 나는 담보신탁을 하죠. 수탁자한테. 그러면 이 신탁회사는, 신탁회사는 저한테 수익증권이라는 걸 발행해줘요. 그래서 나는 이 수익증권을 이 금융기관, 뭐 우리은행에다 갖다 주면 이 우리은행은 나한테 대출을 해주는 거야. 그죠? 우리은행은 나한테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이 용어의 정리가 여러분 헷갈리니까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용어 정리는 내 박영춘이를 위탁자라고 하고, 이 내 부동산 소유권 이전해 가는 사람을 수탁자, 그 다음에 나한테 이 수익증권을 발행해서 이 금융기관한테 주면 금융기관은 나한테 돈을 주는 사람이 금융기관을 제1순위 우선수익자, 이걸 우선수익자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금융기관은 1순위 우선수익자고 나도 수익자야. 수익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가끔은 수익자. 근데 이 금융기관은 우선수익자야. 이 차이는 별로 없어요. 나도 부동산을 담보로 소유권을 넘기고 이 금융기관한테 돈을 받으니까 수익자다. 그래서 수익자라고 하는 거예요. 수익자고, 이 금융기관은 모든 이제 공매라든가 모든 거에서 제일 먼저 배당을 받는다고 해서 제1순위 우선수익자입니다. 이 역학관계 아시겠죠? 이걸 아셔야 돼요. 일단은 가장 용어 헷갈리는 게 뭐라고요? 위탁자는 원래 부동산 소유자다. 그 다음에 수탁자, 그 다음에 우선수익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죠? 나머지 것들은 뭐 이거 보면 아시잖아요. 그죠? 수익증권을 발행해서, 이런 수익증권서가 있어요. 수익증권서가 있으니까 수익증권서를 발행해서 나는 이걸 갖다 금융기관에다 갖다 주면 우선수익자죠. 우선수익자에다 갖다 주면 우선수익자는 나한테 대출을 실행해준다.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익증권은 이 신탁회사에서 발행해서 나한테 줘.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내가 부동산을 소유권을 넘기면 이 신탁회사는 나한테 수익증권을 발행해서 나는 요걸 금융기관에다 갖다 주면 금융기관은 나한테 대출을 해준다. 요런 구조입니다. 요런 구조. 그죠? 그런데
자, 여기서 내가 만약에 채무를 갖다 돈을, 이자를 안 갚았어. 이자를 안 갚았어. 그러면 이 금융기관에서는요, 이 금융기관에서는 나한테 확인을 해요. 이 수탁사가 혹시 이 사람 그 뭐 채무 불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 금융기관이 이 수탁사한테, 소유자한테, 법률상 소유자죠. 내가 소유권을 이 사람한테 확인을 해요. 이 사람 혹시 이 사람 지금 미납하고 있는데 이자를 빨리 이거 공매 처분해 주세요. 라고 의뢰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 이제 그 수탁사 소유자는 나한테 소유권을 받은 수탁자, 다시 말해서 위탁자죠. 아니야, 그 신탁회사죠. 신탁회사는 공매를 통해서 이 부동산은 공매를 통해서, 그죠? 환가를 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배당은 이 우선 수익자가 먼저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 수익자가 이제 그다음 가져가는 건 구조로, 이제 물론 이 수탁사의 어떤 비용이라든가 관리비 막 그런 거 다 빼겠죠. 그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용어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용어를 모르니까 여러분들 공부할 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은 용어 정리가 잘 돼 있어야 돼요. 제가 전 시간에 얘기했던 건축허가 취소 다 된다. 왜? 문제 하자가 있다면 다 된다. 그리고 건물 철거 다 된다.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 사용 승인 다 된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4가지 정도의, 그러니까 건축허가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도 이 4가지가 괜히 헷갈리거든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판례를 잘못 읽으면 건축허가 취소를 갖다가 건물 철거 쪽으로 가버리고 막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막 머릿속에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 제 전강의 꼭 보세요. 진짜 여러분들 제가 뭐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알아야지 변장을 해요, 알아야지.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나를 뭐라고, 이게 경매사령관 거야. 경매사령관 거. 나를 갖다 뭐라고 한다고? 위탁자. 내가 유임했어, 유임. 그러면 유임 받은 사람은 수탁자잖아요, 수탁자. 신탁회사. 그죠? 그러면 그 금융기관은 뭐예요? 우선수익자라고 합니다, 우선수익자.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자, 내가 이것을 신탁회사에다 소유권을 이전하면 신탁회사는 나한테 수익증권, 이런 수익증권을 발행해서, 그죠? 저한테 줍니다. 저는 그러면 다시 금융기관에다 이걸 갖다 주면 금융기관은 저한테 대출을 해주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채무를 불이행하면 금융기관은 채무 불이행, 이 사람 돈 이자 안 내. 이자 안 내. 해서 저한테, 이 수탁사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럼 수탁사가 요 물건을 경매를 통해서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돈을 나눠주는 거고요. 우리가 그냥 일반 경매에서는 소유자가 있으면 그냥 밑에 저당권 들어오고 압류 들어오고 이 저당권자가 경매 청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저당권자가 경매 청구하면 되죠? 그런 간단한데, 이것은 조금 이 수탁자라는 개념이 도입되다 보니까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나가볼게요, 여러분. 한 번 더 나가볼게요. 우리가 다른 부동산에서도 물상보증이라고 하죠. 물상보증이라고 있죠. 이 공매, 그러니까 이게 신탁에서도 물상보증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좀 여기만 지워볼게요. 자, 이 관계, 이 안에서 관계입니다. 자, 금융기관이 있어. 그러니까 수탁자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박영춘이야. 박영춘이가 돈이 없어가지고, 친구야, 네 그 부동산 담보로 해가지고, 이걸 신탁을 맡겨서 나한테 돈 좀 꿔주면 안 되겠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물론, 친구야, 네 부동산 그냥 바로 여기다 저당권 좀 설정해주면 안 되겠냐? 나 좀 돈 좀 빌려주면 안 되겠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내 명의로 해서 내가 채무자가 되고 이 사람이 소유자가 되고, 그죠?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이거 경매에서는 물상보증인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신탁법으로 신탁에 들어오면, 담보신탁으로 들어오면, 자, 저기 경매사령관이 채무자야. 친구야, 내가 돈이 없으니까 네 부동산을 갖고 있는 거 있지 않냐? 이걸 갖다가 대출이 많이 나온다니까 신탁회사에다 좀 맡기고, 내가 좀 금융기관에 돈 좀 때렸으면 안 되냐? 라고 하죠. 할 수 있죠. 그죠? 그럼 여기를 좀 확대해 볼게요. 또 확대해야지 또 잘 알지. 자, 요런 구조지. 확대해 보니까 요런 구조죠. 요런 구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는 뭐예요? 저는 채무자가 되는 거죠. 경매사령관은. 저한테 부동산을 빌려주는 사람은 뭐예요? 위탁자가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말은요. 그리고 신탁회사는 수탁자가 되는 거고, 이 금융기관이 있고, 그죠? 이 사람이 우선수익자고.
그죠? 내가 만약에 돈을 안 갚는다, 이 사람한테. 내가 이 사람 돈을 안 갚는다. 그럼 그 우선수익자는 신탁회사에다가, 여기 경매사람과 돈 안 갖고 있어. 경매 청구해버려. 그럼 내 친구 부동산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이제 부동산, 경매에서는 물상보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상보증이. 똑같아요. 공매에서도 있어요. 이게 담보신탁에서도 있어요. 이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일반적인 사항을 얘기한 거죠.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렇게 일반적인 사항을 얘기한 거고, 여기는 좀 어떻게 이제 물상보증인 관련해서 경매하고 빗대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해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용어만 정확히 아세요. 용어만 아시면 돼요. 용어만 알면 그림이 쫙 그려집니다. 부동산 원래 갖고 있는 사람을 박영춘이 뭐라고? 유탁자. 그 다음에 저한테 부동산을 받은 사람은 수탁자, 신탁회사고, 그죠? 저한테 또 돈을 빌려준 사람은 우선수익자, 그죠? 우선수익자.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되면, 그죠? 요렇게 되는데, 자, 제가 이제 물론 여기에 다 읽어놨어요. 이제 올려놨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물건 하나 볼까요? 192에 181 뭐야 이거? 아유, 나중에 보고 이해 가셨죠? 요게 담보신탁의 전부예요. 요게 담보신탁의 전부예요. 요게, 그죠? 담보신탁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올려보면, 자, 우리가 이제 아까 등기부를 보면 여기에 이제 소유권 이전이라고 돼 있죠. 그죠? 여기에 이제 신탁이라고 돼 있습니다. 신탁이라고 돼 있죠. 그럼 여기는 뭐예요? 신탁 원부가 있어요. 신탁 원부도 등기부예요, 여러분들. 신탁 원부도 발급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인터넷 발급이 아니라 등기소가 직접 발급 받아야 돼요. 그죠? 신탁 원부 등기부의 일부니까. 그리고 이제 을구에 보면 이건 값게 올라가 있거든요. 신탁은. 근데 을구에 보면 기록사항 없음 딱 나올 수 있어요. 근저당 설정 등기 없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신탁으로 딱 나오면 얼싸, 등기부 딱 대보고 얼싸 좋다, 닥달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걔 박살납니다. 걔 박살나요. 모든 것들은 이 신탁원부 있죠. 신탁원부. 여기 신탁원부. 신탁원부에 막 많은 적그는 거는 막 2, 30장, 많고서 막 100장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신탁원부에 뭐 채권, 채무관계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모든 게 다 들어있다고요. 뭐 임차인부터 해서 모든 게 다 들어있으니까 권리관계. 이 신탁원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반드시 확인하시면 등기부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한번 가서 떼셔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 을구에 뭐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그죠? 이 신탁원부가 기준이 된다. 그죠?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고요. 신탁사에 서면동의 없는 임대차 계약의 금지 조항사항이 대부분 있죠. 여기에는요. 신탁사에 아까 말한, 그죠? 신탁사 나한테 소유자, 법률상 소유자한테, 그죠? 임대차 계약 금지 조항이 대부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수익권자에게 별도의 선순위 채권 수백억 원이 있겠죠. 당연히. 여기에는 등기가 안 돼 있지만 이 신탁원부에 나한테 돈 빌려준 사람 있잖아요. 위탁자한테, 원소유자인 나한테 돈 빌려준 사람이 있잖아. 은행이. 여기에 금액이 명기돼 있다고요. 금액이 명기돼 있다고.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까지는 조금 헷갈린가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는 안 봐도 되고, 요걸 한번 볼게요. 요걸 봐야 되나? 요걸 볼게요. 자, 간단하게 이 하나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 하나로. 물론 이제 여기 보면 제가 조금 더 설명해드리게 다음 시간에 이제 할 거예요. 여기 물론 이제 부동산 신탁에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세 가지가 있어요. 일반 아까 설명드린 부동산 신탁 부동산인 경우가 있고, 신탁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이 있는데, 이것은 토지 신탁하고 비토지 신탁이 있어요. 대부분 이런 것들은 뭐라고요? 우리가 빌라 같은 거 칠 때, 다세대 칠 때, 토지주가 이 토지를 신탁회사에 넣고 PF를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많이 일으키는 경우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원래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신탁은요, 세 가지, 이제 크게 보면 부동산 쪽에는 신탁 부동산인 경우, 아까처럼 공매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신탁 부동산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토지 신탁하고 비토지 신탁,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원래는. 근데 요것은 제가 다음 시간에 아니면 또 강의 끝말에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이것도 중요한데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한마디로 이거예요. 자,
소유자가 원래 원소유자가 여기 있었어요. 원소유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KB 부동산 신탁이라는 데가 제가 소유권을 넘기고 제가 이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겠죠. 이렇게. 그죠? 뭐 100억을 받았겠죠. 100억을. 그죠? KB 부동산 넘기고 저는 여기서 이제 수익증권을 발행하면 그죠? 저는 금융기관에다가 대출을 받는데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경매에서는 만약에 경매에서는 말소 기준 등기가 있잖아요. 여기 저당권이 여기 처음에 있다. 여기 소유권이 넘어가고 난 다음에 여기 뭐 저당권이 있다. 그럼 이게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거잖아요. 말소 기준 등기가 돼서 이 이하는 싹 소멸.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부동산 신탁은 안 그렇다 이거야. 자, 내가 소유자인데 소유권을 넘겼어. 신탁회사에다가. 그러면 그 앞에 있던 저당권, 임차인 이 사람들은요. 인수입니다. 인수예요. 이 KP 신탁으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인수예요. 그런데 특별 매각 조건으로 소멸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간혹 가다가 간혹 가뭄에 콩나듯이 간혹 있어요. 간혹. 그런데 만약에 이 소유권이 이전되고 신탁사에 소유권이 이전된 이전에 임차인이라든가 저당권은 인수가 원칙입니다. 그죠? 인수가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여러분 부동산 경매하고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헷갈릴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그런데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이 사람 소유권을 넘겨받았어. 신탁사가 그죠? 신탁회사가 넘겨받았는데 어떤 또라이 신탁회사가 여기 있는 저당권 임차인 그대로 둔 채로 여기서 소유권 이전 받았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대부분 말소하고 앞에 깨끗해요. 말소하고 소유권을 넘겨받아요. 그런데 말소하지 않고 소유권을 넘겨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공매가 아닌 경매를 통해서 경매를 칠 수가 있어요. 경매를. 이 사람은 우선순위니까. 제가 아까 보여드린 4개 물건 있죠? 4개 물건이 바로 저당권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이 된 상태잖아요. 원래 소유자가 있고 신탁회사에다 소유권 이전하고 이 중간에 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이 저당권자가 경매를 치는 경우입니다. 그죠? 만약에 이게 없다면 이 신탁회사는 공매로 이 물건을 정리하는 거죠. 제 물건을. 그죠? 그래서 또 한 가지. 여기 이제 소유권 이전이 되고 난 다음에 들어온 임차인, 저당권, 뭐 각종 압류 등이 있죠. 그죠? 특히 임차인하고 저당권은 수탁사와 우선수익자의 동의가 있으면 인수를 해야 돼요. 이것은요. 근데 대부분 어떤 바보가 여기다 동의를 해주겠습니까? 그죠? 어떤 바보 신탁사나 우선수익자가 동의를 해주겠냐고요. 어느 한쪽만 동의받아도 안 돼요. 둘 다 동의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어느 사람이 그러는데 한쪽만 동의받으면 안 됩니다. 양쪽 다 동의받아야 돼요. 수탁사 그러니까 신탁사하고 은행 우선수익자 둘 다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 임차인하고 저당권이 있는 경우에 수탁사와 우선수익 스펠링이 틀렸는데 받침이 틀렸는데 우선입니다. 우선수익자의 동의가 없으면 소멸이에요. 이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국세등 압류가 들어오잖아. 이 이후에 그죠? 국세등 이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뭐 나한테 들어오든 이쪽에 들어오든 어쨌든 들어오든 간에 이 나한테 들어온 게 압류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건 인수입니다. 인수. 압류는 인수예요. 나머지 임차인하고 저당권은 소멸이지만 이해 가셨죠? 자, 그럼 이런 메커니즘을 알고 있으니까 자, 그럼 하나 볼게요. 이런 경우 이제 여기 사건 번호 여기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세요. 사건 번호 여기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자, 연습 문제 하나 해볼게요. 연습 문제. 자, 소유권 이전 됐죠? 소유권 이전 김개똥이라는 사람이 받았어요. 근데 이 소유권을 어디로 넘겼어? 국제자산 신탁으로 넘겼죠. 그럼 실제 소유자는 누구예요? 얘죠, 얘. 이 사람이죠. 국제자산 신탁이죠. 그런데 국제자산 신탁 앞에 저당권이 있네? 저당권이 2개나 있어. 말소를 안 시켰어. 1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100만원짜리도. 야, 근저당 100만원짜리 오래간만에 보는데, 이거 제가 근저당 몇백만원짜리 받는데 100만원짜리는 저도 처음 봅니다. 아유, 머리야. 지금 보니까 100만원이네. 자, 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공매라면, 이게 만약에 공매라면, 이 사람이 만약에 이제 소유권 이전되면 이 신탁사잖아, 이게요. 이게 공매라면, 이건 인수죠, 인수. 공매라면 인수죠. 공매라면 이 소유권 이전보다 먼저 됐으니까, 인수죠, 인수. 그렇죠.
그런데 이게 경매니까 이게 말소 기준 등기가 되니까 그죠? 경매 이 100만원짜리가 경매를 쳐버렸거든요. 100만원짜리가 경매 쳤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매니까 이 사람은 뭡니까? 소멸이죠, 소멸. 공매라고 한다면 인수지만, 물론 공매라고 해도 특별 매각 조건으로 인수하는 조건이 있다면 인수지만, 공매라고 한다면 인수, 소멸이지만, 그죠? 경매니까 소멸되는 거예요. 이런 물건 아까 제가 4개 소개시켜드렸어요. 4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웃겨요. 그죠? 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쉽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결국은요, 자, 제가 그럼 또 하나 문제를 내볼게요. 또 하나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이거 맞추면 여러분 진짜 선수야, 선수. 이거 맞추면 여러분들 선수. 자, 보세요. 자, 위탁자하고 수탁자하고 계약을 했어. 신탁계약을 체결했겠죠. 그러면 이 위탁자는 나가 되고 경매사령관이 되고 이 수탁자는 신탁회사가 되겠죠. 법률상 소유자가 되겠죠. 그죠? 이 상태에서 체결한 상태에서 이 위탁자가요. 수탁자 허락 없이 수탁자나 제1수익자의 일수익권자의 허락 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 이날 2014년 1월 14일날. 당연히 이 사람은 전입과 확정일자도 받고 입주도 했어요. 그럼 당연히 대항 요건은 갖췄죠. 대항 요건은 갖췄죠. 그죠? 뒤에 뭐 저당권 없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생기냐? 문제는 이때 이제 이렇게 신탁으로 맡겨져 있던 물건이 신탁이 해지돼 가지고 다시 이 위탁자인 저한테 경매사령관한테 돌아왔어요. 이것이 2014년 4월 8일이야. 이것은 2014년 1월달이고 이건 4월달이야. 그러면 이 상태에 있을 때는 이 사람은 이게 만약에 이제 동의가 없다고 했으니까, 그죠? 동의가 없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은 이게 만약에 공매 처리가 되면 이 사람은 뒤지는 거죠. 아웃이죠, 아웃.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경매가 돼. 이제 이게 소유권이 다시 저한테 넘어와가지고 허락 없이 임대차를 했어. 이때까지는 공매로 넘어간다는 조건 하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말소. 그런데 이때 이 임차인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이 다시 저한테 넘어왔어요. 환가에서 신탁이 해지된 거죠. 그죠? 신탁이 해지돼서 저한테 다시 소유권이 넘어왔어. 그래서 여기 이제 저당권이 들어오고 다시 여기서 이제 이 저당권 실행으로 경매가 돼버렸네. 경매가 됐어. 근데 누군가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낙찰을 받았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이 낙찰자는 이 임차인을 상대로 해서 명도 청구를 해요. 당신 권한 없다. 왜? 이때 이미 신탁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은 권한 없다. 라고 명도 청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임차인은 다시 이 낙찰자한테 왜 뭔 소리야? 강아지 붙드는 소리 하지 마. 나한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해줘. 임대차 보증금 반환해줘. 라고 소송을 다시 맞소송이 됐어요. 그럼 누가 이길까요? 임차인이 이길까요? 이 낙찰자가 이길까요? 임차인이 이깁니다. 임차인이 이겨요. 그죠? 임차인이 이깁니다. 그래서 이 사건하고 이제 한번 이 사건하고 대법원 판례를 하나 볼게요. 이 대법원 판례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밑에 이제 사례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은 공매로 넘어갔을 때에는 그죠? 어차피 둘 다 소유자잖아. 그죠? 가장 소유자든 실제 법률상 소유자든 소유자잖아. 소유자한테 그 다음에 최초로 임대차한 임차인 이 사람이 다시 이제 해지가 돼서 신탁이 해지가 돼서 소유권이 넘어왔을 때 권리가 있냐 없냐 이거거든요. 결국은 대법원의 입장은 이 사람은 다시 적법한 건 아니지만 원래는 적법한 건 아니지만 소유자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그리고 또한 그 이후에 신탁이 해지돼서 원소유자 앞으로 소유권이 귀속됐으므로 이 사람한테는 임대차상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판시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요 대부분 판례 여기 있거든요. 요 소유권 이전 즉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시 신탁이 해지를, 그러니까 이 신탁하고 그 다음에 임차인 놓고 다시 신탁이 해지되는 순간, 이 신탁 해지와 즉시 같은 날, 그러니까 뭐예요? 2014년 4월 8일 날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다 이거예요. 대부분 판례는. 볼까요? 즉시라는 말이 나와요. 즉시라는 말이. 자, 병은 갑회사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즉시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하였다. 나오죠? 즉시가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요거 한번 경매물건 볼게요. 자, 임차 보증금이 7천만원 있어요. 임차 보증금이 7천만원 있고 1월 27일이네. 그죠? 임차 보증금 7천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겠지만 한 번 미납을 했죠. 그 다음에 두 번 또 미납을 해서 두 명이나 미납을 했어요. 두 명이나. 그렇죠? 두 명이나 미납을 했는데 이 사건을 먼저 보면 자, 이렇습니다. 자, 원래 이 대운산업개발하고 아까 그 신탁사가 있었죠. 신탁사가 여기 이 둘이 이제 신탁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소유자가, 원소유자가 위탁자가 이 사람한테 중간에 계약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신탁이 해지된 거지. 다시 이 사람한테 소유권이 넘어온 거예요. 위탁자한테 소유권 이전이 됐는데 여기다 저당권 설정하고 뭐 압류 들어왔겠죠. 경매가 된 상태에서 이 임차인은 동의 없이, 그러니까 원래는 이 위탁자가 이 대운산업개발하고 금융기관의 동의를 받아서 여기다가 이제 임차인을 내야 되는데 동의 없이 넣었어요. 동의 없이 넣었다 하더라도 다시 신탁이 해지돼서 소유권이 위탁자한테 귀속됐을 때는 즉시 대항력이 생긴다. 대부분의 판례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례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이제 중요한 이제 나머지 것들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할까? 맞아? 몇 개 안 남았는데? 어쨌든 간에 토지신탁 비토신탁 이게 다음에 할게요. 다음 시간에. 어쨌든 간에 자, 소유자가 신탁을 했어. 부동산을 신탁을 했다. 그러면 이 매매된 이후에 권리는 다 소멸이다. 왜? 어떤 경우에?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이 수탁자하고 금융기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임대, 뭐 저당권, 아니 이 금융기관이 또 있는데, 그죠? 여기 신탁자가 있는데 어떤 바보가 아닌 이상 여기다 또 누가 저당권 설정하라고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이든 저당권이든 가압류든 다 무효다, 무효. 근데 만약에 동의를 받았다면 이 이제 또라이 수탁사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이 바보 수탁사하고 이 금융기관이 동의를 해줘가지고 그래 여기다 너 임차인 들어와. 그러면 뭐예요? 이 임차인은 대항력 있어요. 인수해야 돼요. 동의를 했다면, 그죠? 수탁사와 우선수익자가 동의를 했다면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돼요. 공매에서도요. 그러니까 반드시 물어봐야 되니까 그런 부분 다음 시간에 얘기할게요. 이거 30분이나 됐는데 벌써. 다시 말하지만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가 없었다. 그러면 소멸이고 공매에서요. 경매를 얘기하는 게 공매예요. 공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소유권 넘은 상태, 이 상태에서 저당권이 있었다. 그럼 인수. 임차인도 있다. 인수. 그죠? 근데 특별매각 조건으로 소멸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별매각 조건.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 여러분. 신탁사에다 내 부동산을 신탁을 하는데 앞에 저당권 임차인을 갖다 그냥 두고 뭐 어떤 신탁원 뭐 그런 걸 하겠습니까? 수익증권을 발행하겠어요? 안 하지. 그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더 중요한 얘기를 세세하게 할게요. 세세하게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세세하게 할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이제 좀 그 교재 구매하신 분들이나 이제 아니면 이제 교재 구매하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왜 안 열리지? 이제 지금 교재 판매를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지요. 교재 판매 이렇게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이제 10월이나 빠르면 9월 달에는 제 유튜브 강의가 지금 728강의까지 나왔잖아요. 요것을 이제 그 멤버십 형태로, 그러니까 교재를 구매하신 분 위주로 따로 방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만 들을 수 있도록 교재와 함께 같이 이제 들을 수 있도록 할 거고, 나머지 이제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들은 지금까지는 그냥 숏 영상으로 가볍게 제작해서 그렇게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교재를 구매하신 분하고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도 차별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그래도 강의를 하면서 그래도 70% 이상은 다 오픈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교재 구매하신 분들 중에 이렇게 좀 하지 말자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이제 멤버십 형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교재 구매하실 분들은 이렇게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끝났습니다. 어?